자, 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2회까지 12개 연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번으로서 서설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답 OX를 체크하시고 나면 제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자, 맞는 표현이죠?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요, 소속공인중개사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무 수행과 중개업무 보조는 두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용어 중에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아니죠.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되는 것이지 의뢰를 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죠.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이중 소속 때문에 안 된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권도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행위 이런 것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두 가지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입업 그리고 등록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랍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논점이 두 개입니다. 이 법이고 등록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중개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자, 중개업 그러면 논점이 세 개입니다. 다수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럼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예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 중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자, 두 가지 논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하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도 역시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 법이고요. 취득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중개라고 했습니다. 중개는 역시 논점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중개업하고 중개는 논점이 세 개입니다. 자, 먼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알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라고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이 5가지죠. 토건, 입관공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 실, 비용경한 행위. 이 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계약을 말하는 거죠. 법률행위라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예, 맞는 표현이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법에서 취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네, 포함되지 않죠. 이 법이에요. 이 법. 우리나라 법.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따라서 공인중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중개업 그러면 논점이 3개가 나와야 되죠. 중개업 글자가 3개네요. 그래서 요건이 3개가 나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에서 보수 의무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보수를 받고예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수업이에요. 다른 사람이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를 업을 했을 경우에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즉 중개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된다죠. 소속 공인 포함이 됩니다. 조문이 그렇게 나왔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중개보조원은 논점이 2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보조원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쭉 가서 단순 업무 보조 이 말이 딱 들어가야 돼요. 단순 업무 보조 이 2가지 논점이 딱 기억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여기 벌써 잘못됐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이거 잘못됐고 개업공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뒷부분도 뭐 대충 맞습니다만 단순 업무 보조 이렇게 돼야 돼요. 따라서 앞에가 완벽히 틀렸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용어정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중개행위냐 아니냐는 것은 판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행위 판단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주관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 판례예요. 따라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논점이 2가지입니다. 이 법에서 등록한 사람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에서 등록한 자이다. 맞는 표현이네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된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개업공인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자, 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쓴 거냐면 한명합자회사의 기관을 합자회사의 기관을 사원 그럽니다. 임원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기관을 임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사원하고 임원은 그냥 간단하게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 법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소속 공인중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조문 내용입니다. 자, 맞는 표현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이 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로서 고용이 돼서 그의 그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자, 19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자,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 행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 행위, 2회 이상의 계속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 행위라든지 딱 한 번의 행위는 그것은 중개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 내용이고요. 19번 맞는 표현이죠.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법정 지상권을 양도 이전이에요. 양도 이전. 이전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양도 이전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법정 지상권의 설정 같은 거, 성립, 이런 거에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법정지상권의 설정, 성립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설정, 성립이 아니고 이렇게 이전 양도 이런 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있으니까 중개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20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1번입니다. 자, 21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단 1회 건물 매매 계약에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고 본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행위라든지 우연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네,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입니다. 2법. 외국법이 아니고 2법이에요. 2법. 2법이고 취득이에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국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공에 해당이 되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여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그 사람을 묶어서, 두 명을 묶어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이 됩니다. 자, 23번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24번 중개보조원. 자, 두 가지 논점이 나와야 되죠.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예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은 잘 들어갔네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단순 업무 보조라 그랬어요. 그럼 단순 업무 보조가 뭘 말하는 거냐면 확인 설명할 수 없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걸 단순 업무 보조라 그럽니다. 단순 업무 보조는 결론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중개 업무 수행하면 안 돼요. 이걸 단순 업무 보조라고 요 세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랬으니까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중개보조원이란 논점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예요. 그럼 단순 업무 보조가 뭘 말하는 거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단순 업무 보조 이렇게 부릅니다. 살 수 없는 것.
그러면 단순 업무 보조, 중개업무 수행에 뭘 말하는 거냐면 세 가지 했죠? 확인 설명할 수 없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없고요. 항상 이 세 가지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거를 단순 업무 보조, 다른 말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개 업무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 업무 보조 그럽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27번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가 포함이 됩니다. 28번. 자, 28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에 임야 매매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